이런 가운데 또 어제 검찰이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의 최고위직이 재판에 넘겨진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기소 이유를 보면요. 고 이대준 씨가 북한 쪽의 총격으로 숨진 뒤 시신이 소각된 사실을 알면서도 군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과 해경청장에게 이를 숨기라고 했습니다. 또 심지어는 해경에 이 씨가 실종된 사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 자료를 작성해서 배포하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아직 사실로 판명난 게 아니지만요. 정혁진 변호사님, 검찰은 왜 이런 지시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제 2020년 9월 달이죠. 네. 이 씨가 피살되고 시신이 소각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마치 이제 그런 일이 아직 벌어지지 않은 것처럼 은폐하라고 하는 것을 지시했던 것 같고, 거기에 더 나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직권남용죄에 해당한다라고 검찰은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한 발 더 떠가지고 허위 보도 자료를 갖다가 작성하고 배포하는 것을 지시했는데, 거기에 더 나아가가지고 마치 이대준 씨가 자진월북한 것처럼 그렇게 허위 자료를 작성한 것이 아닌가, 그런 지금 혐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서를 작성할 권한이 있는 사람이 그 문서를 작성했을 때 그 문서가 공문서인 경우에는 허위 공문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은 뭐냐면, 왜 서훈 실장이나 그 당시 정부의 고위 관계자들이 이대준 씨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지금 와서는 말도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월북으로 몰아갔겠느냐. 네. 한 3가지 정도로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제 구조하지 않은 책임이 정부한테 있는 것이 아닌가, 그 비난이 있을 텐데,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사람이 먼저다라고 말씀하셨었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우리나라 공무원이 저렇게 되고 있는데도 알고 있었음에도, 그다음에 이제 문 대통령의 유엔 총회 녹화 연설도 있었고, 그다음 대북 화해 정책도 있었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을 해가지고 결국 이렇게 허위 공문서까지 작성되게 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보고하지 않고 피살 사실이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또 잦은 원북으로 몰고 갔다, 이런 얘기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런 것도 가능할까요, 이현정 의원님?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문재인 대통령의 당시 행보를 보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사건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날 아침에 대면 보고를 처음으로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시에 보면, 그러니까 왜 이런 중대한 사건이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이거를 서면 보고로만 처음에 받고 그냥 서훈 실장이 당시에 회의를 주도했고, 그 다음 아침에 돼서야 사실은 대면 보고를 받았을까. 그리고 또 나중에 청와대 해명은 북한과 연락할 수 있는 채널이 없었다. 이렇게 이제 해명을 했잖아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라 국정원 채널도 살아 있었고 또 다른 채널도 몇 개가 있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시 대통령이 이대준 씨가 살아 있었을 때 보고를 받았고, 그렇다면 뭔가 적극적으로 북한에 대해서 뭔가 이 사람에 대한 생명을 보호해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안 되면 방송을 통해서라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왜 그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을까? 그날 저녁에 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이제 유엔 연설 녹화분이 방송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북한에 대해서 이 정전협정 체결을 이제 요구를 하고 뭐 등등 있었고, 당시에 또 북한과 어떤 식이든지 대화를 이어나가겠다는 게 이제 당시 정부의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혹여 이 사건이 그걸 어떤 분위기를 깰까 싶어했던 어떤 우려들,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서훈 실장도 이걸 좀 은폐를 하려고 그러다가 결국 알려지니까 월북으로 일단 사건을 완전히 이제 몰아갔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그냥 보고받지 않고 끝내버렸던 상황들. 또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시에 그 유족들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철저하게 규명을 하겠다. 그리고 또 소송도 했고 1심에 이겼지 않습니까? 근데 또 항소심을 해서 결국은 이게 자료가 공개 안 되고 정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이제 그런 등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건 내가 책임지고 결정한 거다라고 했기 때문에 아마 저는 검찰에 최소한 서면 조사 정도는 하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박성규 의원님, 서 전 실장은 비서관 회의에서 보안 지침을 내린 적이 없다. 그리고 또 은폐하거나 월북으로 몰아갈 이유가 전혀 없었다. 이런 입장을 보이긴 했지만요. 검찰 조사에 의하면은 이미 사망한 고 이대준 씨에 대해서 실종 상태에서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로 보도자료를 만들어라, 이렇게 했다는데, 이거는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일단 검찰의 주장이라고만 볼 수 없는 것이, 이것이 구속 기소로 이어졌다는 것은 영장 전담 판사가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다 인정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속 기소가 이루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은 물론 재판에서 다퉈볼 여지가 있겠지만,
최근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서 전 실장이 굉장히 귀중한 대북 자원인데 꺾이게 돼서 참 안타깝다. 네. 이 꺾인다는 표현이 월드컵과 관련해서도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이다. 뭐 중꺾마라는 의미에서 이 꺾인다는 말이 요새 한참 그 유행어로 떠오르고 있는데 이걸 한번 보셔야 돼요. 사실 그 대북 송금 특검과 관련해서 조금 이따 한동훈 장관도 그 한 발언의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은 이것이 당시 민주당의 분열로 이어졌고 그 분열이 호남을 흔들어서 결국 안철수 신당의 녹색혁명으로 녹색 돌풍으로 이어졌던 그 과거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요. 정진상 전 실장과 서민 전 실장이 같은 날 구속 기소가 됐어요. 이게 사실 민주당의 분열의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지금 친명계는요. 정진상 전 실장의 구속 기소가 이재명 대표를 향하는 것에 가장 신경을 쓰고 있는 것이고 이 서 실장의 구속 기소는 김영계가 지금 가장 신경을 쓰고 있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이 수사의 칼끝이 향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있고 또 그것을 막아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뭐 당연히 서훈 전 실장은 지금 저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모든 걸 했다라고 지금 이 책임을 인정하게 될 수도 없는 것이고 이것이 어떻게든지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칼끝이 향하는 것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기억에 없다. 그런 사실 자체가 전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하지만 재판에서 모든 진실은 가려질 것이고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어떤 형태로든지 피해갈 수 없는 대목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민주당에서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또 한동훈 장관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헌법과 법률을 초월하는 의미의 통치 행위라는 건 민주국가에 존재하지 않죠. 검찰에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수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 전 대통령께서 대북 송금 특검 당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그때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관여한 것이 드러난다면 유감스럽지만 책임을 지셔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던 걸로 좀 기억하는데요. 화가 많이 나 계시던가요? 네, 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습니다. 한동훈 장관께서 문재인 대통령 이야기하려면 핸드폰 비번부터 풀고 이야기하셔야 돼요. 그게 법무부 장관으로서 떳떳한 모습이고 보편 상식에 부합하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고요. 한동훈 장관의 어제 그런 태도는 하나무인이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는 절대 안 하겠다라고 시기가 될 때마다 한동훈 장관을 이야기했는데 어제는 사실상 언론에 내놓고 수사 지휘를 한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윤 정부가 들어선 지 7개월째인데 전 정권에 대한 수사가 현재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해봤는데요. 어떤 여론들이 있냐면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대해서는 정치 보복으로 보는 국민들이 전체의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여기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양경찰청이죠. 해양경찰청에서 문재인 정부 때 발표했던 내용과 전혀 다른 내용을 이제 정권이 바뀐 뒤에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거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지금까지 오게 된 건데 그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왜 정권이 바뀌니까 해양경찰청에서 발표는 이렇게 바뀔 수 있냐. 그렇죠. 그리고 사실 그 사이에 뭐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제시되었던 그 구명조끼,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 사건도 나중에는 사실 아닌 것을 밝혀지면서 또 더 이상 논란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 외에 지금 검찰의 뭐 기소장 우리가 봤습니다만 그 내용도 서욱 지금 또 서훈 그리고 박지원 원장까지 다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이제 법원에 가서 이게 따져봐야 되겠죠. 재판 과정에서. 그런 상황에서 특별히 뭐 다른 증거가 명확하게 나온 게 없는 상황에서 해양경찰청이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너무 과도하게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정치적 공격이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원에서 이제 어떤 결정이 나오냐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정부가 또는 검찰이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저런 내용들이 사실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증언들, 진술들이 제대로 제시되지 않으면 도리어 이런 수사가 현 정부의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야권을 둘러싼 여러 의혹들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이제 눈을 여권으로 돌려보겠습니다.